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은 글로벌 증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협상 재개 기대감과 여러 가지 좀 상승 재료가 많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또 달러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를 좀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95에서 98 레벨 요 안에서만 움직이긴 하지만 지난 해부터 이렇게 좀 보면은 달러 강세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면 2018년 4월 이후에 네. 달러 인덱스가 88, 89 수준에서 급격하게 단기간에 상승을 해서 95 이상으로 올라왔었고요. 또 지난 1년 동안에는 천천히 절상을 하면서 98 이상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즉 지난 1년 반 동안에 거의 10% 이상 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요. 그만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일본을 보시면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1.5% 이상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신흥국 지수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물론 작년 말 올해 연초 대비해서 달러 강세 추세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신흥국의 상승률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달러 약세 기조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흥국 시장의 퍼포먼스가 수익률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란 게 있는데요. 국가별 상승 여력을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상승 여력이 20%를 훨씬 초과하는 수익률을 네.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마도 달러 약세가 조금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렇게 신흥국 시장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달러 약세로 갈 가능성은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자, 아무래도 굉장히 금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미 연준 금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 인하 스케줄을 놓고 보면은 9월 18일에 FOMC 미팅에서 약 0.25%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지금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12월 11일까지 또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81.5%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전체적으로 0.75% 정도의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수준은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금리를 내린 적이 없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달러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라든지 재정 적자 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적자 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재정 적자 폭은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좀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 기조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의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의 매력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 비중을 적어도 30% 정도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선진국을 약 65에서 70% 정도 가져가고요. 네. 신흥국을 30에서 35%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안에서의 구분을 놓고 보면 중국을 10% 정도 가져가고 그 이외에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5%씩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네. 약 30%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이나 남아공 정도를 5%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또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글로벌 비중의 20% 대비는 더 높게 그래서 약 30에서 35%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ETF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흥국 관련된 ETF들이 있는데요. 다 미국 상장이니까 네. 미국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신흥국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ETF 2개,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쭉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ETF도 있습니다. 뭐 282, 2823, 뭐 3147 등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달러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신흥국 투자 비중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또 한번 이렇게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글로벌 정세에도 상당히 뭐 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글로벌 방산비 투자 확대가 또 예상된다면서요. 네. 네. 자, 미국을 요즘 보시면 뭐 한마디로 딱 설명하자면 자국 우선주의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과거에 상징적으로 글로벌 경찰 역할을 했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만 최근에 뭐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던 취임식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다라고 딱 꼭 집어서 말을 했고요. 뭐 과거의 수년간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 뭐 세제, 이민, 외교 모든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여기서 각국과의 좋은 우정 관계를 유지를 하겠지만 뭐 토를 달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우정 관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견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국가별 방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전략 변화에 따라서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군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오는 군사적 배치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크죠. 또한 중국 군사 배치도도 큰 폭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과 러시아 두 밀회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신냉전 시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군사적 랭킹을 보시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순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의 또 밀회 관계 부분에 있어서 또 5G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정부는 반화웨이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또 화웨이를 활용한 어떤 합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냉전 시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국가별 방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각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18년도의 국가별 방산비 전체 규모를 놓고 보시면 네. 1.8조 달러였습니다. 1.8조 달러라는 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미국이 가장 큰 6,488억 달러였고요. 지금 파란 부분이 네, 그렇죠. 다 미국. 네, 미국이죠. 그다음에 중국이 2,500억 달러. 그 다음이죠. 네. 2등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규모를 쓰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도에 7,380억 달러의 예산을 확정을 했고요. 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6,930억 달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6.8%나 성장하는 것이 되겠고 내년에는 6.5%나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거의 3배 수준이죠. 그래서 그만큼 증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도 적극적으로 방산비를 늘려서 올해 7.5%의 성장, 내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방산비 올리고 있고 중국도 방산비 올리고 있는데 일본도 만만치 않죠. 네, 일본도 지금 방산비를 큰 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뭐 계속 쭉 그렇죠.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일본과 한국 과의 지소미아 종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또 양국 간의 방산비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 방산비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나오고 있죠. 네. 자, 결국 전 세계의 방산비는 크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경기 침체와 연결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방산비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방산주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산비 투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 중에서 10% 미만 정도를 가져가는 식인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이 성장률이 방산 관련 쪽 성장률이 글로벌 GDP 성장률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뭐 주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 방산 ETF들을 보시면 네. XAR, ITA라는 ETF들이 있고요. PPA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은 다들 들어보셨던 로키트 마틴, 그리고 노스럽 그러먼, 네. 보잉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잔존 가치 모델을 돌려봤더니 네. 대부분 상승 여력이 낮게는 30%, 높게는 8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에서 80% 사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1년 동안에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방산주 주식들 특히나 ETF에는 XAR, ITA 네. 그리고 PPA 등이 있고 네. 또 방산주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는 어떤 종목들에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그리고 보잉 등이 있다라고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방산주 ETF인 XAR의 추이를 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방산주 ETF 중에 ITA의 모습 역시나 계속해서 2019년 1월 이후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 특히나 2019년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흐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그리고 보잉까지 이렇게 함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현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